NYC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대형 악재보단 개별 노이즈들이 나온 상황에서 최근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워낙 높다 보니 흔들림의 폭이 거칩니다. 결국엔 고점 부담감과 경계심이 작용하면서 작은 뉴스에도 시장 전반이 크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움직일 투자 뉴스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리가켐바이오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민 성장펀드의 투자 승인을 받으면서 각 5천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항체 약물접합제 ADC 전문기업 리가켐바이오에 5천억 원 규모의 직접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에는 5천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출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 4월 발표한 2차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시 금융위는 바이오 백신과 방산 지원을 새로운 투자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리가켐바이오는 신약 개발과 임상 시험을 위해 총 5천억 원을 투자받으며 첨단 전략산업기금이 2,500억 원을 지원하고 남은 절반은 회사 대주주 및 국내 기관 투자자가 투자합니다. 또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민성장펀드로부터 우선주 5천억 원을 투자받고 우선주 5천억 원을 첨단 전략산업기금과 민간 금융권이 인수하는 프로젝트 펀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시간 두 기업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가켐바이오 장 초반에 잠시 상승에 성공했지만 현재 시간 낙폭 확대되면서 9.24% 내린 14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우선주 5천억 원이 유상증자로 지분 희석 우려가 부각되면서 6.84% 내린 72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S전선의 자회사인 가온전선이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에 진입하며 첫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가온전선은 미국 자회사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업체 AI 데이터 센터에 약 600억 원, 4천만 달러 규모의 버스닥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온전선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5조 원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공급을 통해 고객 기반을 더욱 확대하게 됐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 자회사 LS 케이블 앤 시스템 USA가 유럽 전력기기 업체들이 주도해온 글로벌 버스닥트 시장에서 빅5 공급업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가온전선의 정현 대표는 해당 신규 공급업체와 추가 공급 협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공급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가온전선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온전선도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지수 밀리면서 현재 시간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35% 내린 29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 건설 및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소식에 광주와 전남에 기반을 둔 건설 기업들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합동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날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와대 만찬을 갖고 관련 계획을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의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공식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해당 클러스터엔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을 비롯해 첨단 패키징 시설과 AI 데이터 센터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 규모는 수백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어서 관련 건설 기업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부터 계속해서 불기등 뿜어내고 있는 남아토건과 금호건설입니다. 현재 시간에도 상한가 잘 유지해내면서 남아토건 6,680원 선, 금호건설 6,630원 선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그야말로 예측하기 어려운 울렁증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낙폭이 확대되면서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10번 발동했는데 이번 주에만 2번이 나오게 된 건데요. 시장의 향방 예측하기 어려울 때일수록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아웃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뼈아프게 시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그랬지만 급작스럽게 하락폭이 깊어지는 이런 시장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 시장이 그닥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에 특히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은 서킷 브레이커 해제되고 나서 다시 재거래되면서 낙폭은 줄이고 있는데 뭐 여전히 깊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또 특이했다고 해야 되는 것은 뭐 앞서서도 뉴스 보셨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이 뭐 10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시장이 하락이 출발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약간 경고 사인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앵커 브리핑은 시장 지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많이 고민되시고 헷갈리시잖아요. 이 글로벌 투자은행 대표적인 두 회사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엇갈리는 평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JP모건 체이스는 어제 정도였을 겁니다. 어제 발간했던 리포트였고요. CT는 이제 오늘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사뭇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유심히 더 살펴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일단 뭐 좋은 이야기부터 할게요. JP모건 체이스는 우리나라의 시장 코스피를 여전히 아시아 시장의 넘버원 최선호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개월 한 1년 사이에 앞으로 1년 정도 후에 코스피의 목표치를 12,000포인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12,500 정도까지 만약에 매우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다, 불마켓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로는 15,000포인트까지 제시를 했고요. 비관적인 시나리오,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질 거다라고 하면 8,000포인트,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방을 유지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가장 핵심되는 우리나라의 좋은 평가는 JP모건 체이스는 늘 이런 식으로 입장을 유지해 오긴 했는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게 되면 마이크론만큼이나 엄청난 실적을 발표할 텐데 이것을 다시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하면 주가가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오늘같이 떨어질 때 오히려 사야 된다라는 게 JP모건 체이스의 의견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코스피의 상승분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엄청난 실적이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밑단에서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어 준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죠. 작년부터 1년가량 지금 추진을 해왔고요. 이러면서 기업 가치의 재평가라든지 기업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이 밑단을 지탱해주는 거버넌스 개혁의 리레이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받쳐주고 삼전하이닉스가 끌어주고 올려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되는 것은 우리 시장이 지금 뭐 어쨌든 오늘이나 이번 주는 변동성이 매우 심하지만 작년부터 1년을 봤을 때는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번 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의 자산 효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뭐 백화점주가 잘 간다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늘어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투자 제약,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기필코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자금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효과를 내어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핵심 이유 때문에 코스피의 구조적 상승, 메모리 슈퍼사이클, 자산 효과가 잘 버무러지면서 주가가 계속 12,500 최고로 좋으면 15,000까지 간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최근에 사실 오늘도 매우 힘듭니다. 사실 시장 보고 있으면 저도 막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데
외국인 매도도 계속 나오고 레버리지 ETF 때문에 지금 삼전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더 극심해졌잖아요. 그런데 JP모건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런 조정이 올 때마다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JP모건이 오히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기회일지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JP모건은 우리 시장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JP모건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그럼 뭐 사야 되냐? 역시나 종목도 하나씩 찍어줬는데요. 결론은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장은 결국에 가는 게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높아져도 그 온기가 퍼지는 효과보다는 가는 게 더 계속 가서 시총 상위주들이 있는 것들이 더 가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그림이 펼쳐질 거다라는 게 JP모건 체이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삼성화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SK지주사, HD 현대일렉트릭, APR,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아예 콕 찍어서 이게 주도주다라고 선정을 해줬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할 업종을 골라줬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여행, 증권 건설 이런 것들도 좋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까 자산의 부의 자산 효과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게 되면 결국에 소비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 돈으로 다시 또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관심이 많아지고 이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에 힘을 보태주는 업종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량주 중심의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JP모건 체이스는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자, 반면에 좋지 않은 이야기, 이번에는 CT의 의견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에서는 지금 우리 시장이 매우 변동성이 심하고 빠르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약간은 걱정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주가가 잘 가고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 또 어떤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주도를 했던 것은 결국에 개인들의 열풍이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비트코인도 그랬고요. 그리고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 ETF를 엄청나게 많이 사고 금 투자를 많이 했던 때도 있었죠. 비트코인이 그런데 레버리지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뭔가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이 확 꺼지면서 그 자금이 금으로 확 갔습니다. 근데 금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최고치를 막 찍는가 싶었더니 금에 대한 이 부담들도 있으면서 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또 우리나라 투자자 어디 갔죠? 은으로 갔죠. 은도 막 올라가다가 이제 멈췄습니다. 금 은도 멈추니까 이제 작년부터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엄청나게 매수하기 시작했죠. 지금 1년 가까이 상법 개정, 정부의 정책, 삼전하이닉스의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면서 지금 1년 정도를 코스피 랠리를 같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시가 약간 주춤주춤하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잘 가는 것만 더 올라타는 집중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삼전, SK하이닉스 레버리지 투자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것에 대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뭔가 정부가 제동을 걸거나 뭔가 이렇게 약간의 허들이 생기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또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삼전하이닉스를 확 올렸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CT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 열풍이 멈추게 되면 결국에는 버블이 터지는 계속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외국인들이 보는 그런 불안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약간은 걱정스러운 리포트를 오늘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CT에서는 그러면은 또 이것 말고도 위험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많이 과열되어 있는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 신용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한도들이 다 막히고 있습니다. 신용을 끌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이제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금 개인들이 떠받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근데 개인들도 이제 돈의 한계가 온다라는 거죠. 신용 매수 대출을 땡겨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막히게 되고 신용융자 금리도 지금 막 10%까지 가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자금들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 일각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시티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시장에 부담을 주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수급창 보시면 연기금이 계속 파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 시티가 제안을 해줬습니다. 자, 개인 투자 자금이 삼전 하이닉스에 계속 몰리면서 그 지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함께 갈 것인지 개인들이 여기다 돈을 계속 쏟아 부을 것인지를 일단은 잘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게 이탈이 일어나서 다른 자산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지 뭐 코스닥일지 아니면 다른 나라 시장일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 약간의 경고 사인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는 어려운 시장,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애플이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최대 $300 전격 인상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급등한 메모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했다. 가격 인상 발표 직후 애플 주가는 6% 이상 급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다. 보급형 맥북 네오는 $100 올랐고 최고급 프로 모델은 $300나 치솟았다. 아이패드 역시 사양에 따라 최대 $200까지 일제히 상승했다. 팀 쿡 최고 경영자는 부품 가격 상승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렵다고 공식 인정했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은 최근 3개 분기 동안 무려 4배나 급등했다. 온디바이스 AI 고도화로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더 시장 어렵지만 여기에서도 또 기회를 찾아봐야 되겠죠. 매일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저도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다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돈 되는 섹터 테마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항공주를 선택을 해주셨네요. 국제 유가가 최근에 어쨌든 내려가고 있고, 뭐 그 여기에다가 이제 뭐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공주 투자해볼 만할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항공주를 사실 좋은 비율로 이제 보기는 좀 힘들죠. 유가가 낮았을 때도 사실 항공주들은 추세적인 좀 하락을 계속 했었었는데 네네. 항공주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났을 때 끝나도 과거에 이제 $60대로 유가가 내려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제 분석 전망이 대다수였었는데 생각보다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갔죠. 밤사이 이제 호르무즈 쪽에서 이제 선박 피격이 좀 있으면서 국제 유가가 조금 반등을 주긴 했었습니다만은 하락 추세는 사실 이상이 없는 상황이고.
항공주를 지금 접근할 때 사실 대한항공 빼고는 지금 3월 첫째 날, 둘째 날 이란 미국 전쟁 초기 때 가격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전까지만 되돌린다라는 느낌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항공주는 일단 고정비 부담이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상당히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일단 일반 이제 풀 서비스 캐리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한 유류비가 전체 운영에서 한 20-30% 차지하고 LCC는 굉장히 높죠. 유류비가 이제 연료비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기름값이 한참 비쌌을 때 3분기에 이제 어디 해외 다녀오시려고 발권해 놓는 티켓들 있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발권을 해놨죠. 그게 이제 유가가 내려가면서 이제 항공사들은 그 차익이 많이 생기는 게 3분기거든요. 3분기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항공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공주들이 그나마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유가가 떨어지는 수혜들을 받으면서 최근에 뭐 시장이 막 들쭉날쭉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뭐 특히 뭐 대형주 같은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몇 개 살펴볼까요? 항공주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아직까지도 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 볼까요? 자, 한국공항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한국공항? 하겠습니다. 네. 한국공항이라는 종목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먼저 한국공항이 뭐 하는 기업인지 설명드리면 대한항공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파일럿들이 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는 것 외에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게 바로 한국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리어에 짐을 맡기면 캐리어를 비행기에 실어주고 비행 끝나면 비행기 청소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어떤 기내식 같은 거 그다음에 활주로 정비나 조명 이런 거 모든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 빼고 공항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게 바로 이 한국공항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에어포트라고 또 따로 있죠. 이 이제 한국공항이 어떤 부분이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냐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이제 올 말에 합병이 승인이 났죠.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승인이 났는데 이게 이제 대한항공의 한국공항,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 에어포트 똑같은 하는 일을 기업인데 합병하면은 한국공항이랑 아시아나 에어포트 합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덩치가 2배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어떤 지상 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한국공항이기 때문에 유류 가격이 좀 내려가고 일단은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수기가 오면은 이제 항공 편수가 이착륙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실적 좋아지거든요. 실적 한번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죠. 이제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36% 정도 좋아지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 항공사들이 왔을 때 이 한국 공항을 이용하는 어떤 외항사들이 늘어날수록 실적 좋아지거든요.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뭐 카타르 항공 이런 이제 외항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2달 전에까지 주가는 굉장히 좋았죠. 93,000원 찍고 고점 찍고 최근에 좀 조정받아서 78,000원까지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견조한 기업으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제주항공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25년도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던 항공사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LCC로는 뭐 일이죠. 당연히 독보적인 일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에서 비행기 편수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편수 그다음에 그 노선을 이용하는 가장 많은 고객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있죠. 이제 제주, 김포 이 노선이 전 세계 1위인데 일단 이런 황금 노선의 어떤 주력 LCC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실적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25년도에 굉장히 대규모 적자가 좀 났죠. 1,1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때 무한공항 좀 참사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그때 이제 운항 편수도 대폭 좀 감축이 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뭐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LCC들 타고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쌉니다, 진짜로. 이 운임 경쟁이 너무 치열한 정도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주항공은 황금 노선을 갖고 있는 어떤 항공사로서 그래도 한번 그 전쟁 전까지는 한번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CC 중에 제주항공 하나 봤고 또 한국공항이라는 종목도 또 생소하신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서 뭐 견실하고 탄탄한 기업이니까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탑픽 종목 하나 골라봐야 되겠죠. 항공주 중에서는 어떤 거 볼까요? 네, 항공사들 중에서 뭐 사실 항공사들 이렇게 뭐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에. 네. 근데 전쟁 이전으로 이미 올라와 있는 기업이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실 가장 빠르게 어떤 전쟁 이전에 그 유가에 관련돼서 가장 많은 어떤 직격탄을 받긴 했었습니다만은 전쟁 이전으로 빠르게 올라왔고 역시 이제 유가가 밤사이에 소폭 반등을 하면서 대한항공도 어제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유가가 $60대까지 이제 초중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사실 항공주들 한번 살펴볼 만하죠. 그 중에서 대한항공 실적은 뭐 사실 나쁘진 않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국토교통부가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승인 받을 때 우리나라에서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뭐 유럽, 중국까지 승인을 다 받아야 됐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슬롯을 유럽적 슬롯을 우리가 좀 이만큼 좀 반납을 할게.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슬롯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뭐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슬롯이다 그러면은 그 공항에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내리고 뜰 수 있는 걸 내가 갖고 가겠다. 이걸 슬롯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반납을 상당히 많이 했죠.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겹치는 부분을. 일단 3분기서부터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이제 여객 부분 실적이 개선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대한항공이 유가가 $1 변할 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변하냐 이런 기사들 분석 자료 많이 보셨을 텐데 유가 $1 변할 때 대한항공 기준으로 한 300억,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3분기 실적, 2분기는 일단은 뭐 사실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유가가 높았으니까 3분기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대한항공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객보다 화물이 더 중심이에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화물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의 어떤 수출 때문에 운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40%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객 쪽에서의 어떤 적자를 좀 상쇄를 하고도 남는다. 이게 지금 대한항공을 시장에서 가장 좀 좋은 비율로 보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이 내년부터 이제 연간 한 4,160억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이연이 되는 합병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대한항공의 어떤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마침 좀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주가 보면 이렇게 연하게 이제 원형 바닥형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조정 주는 구간이라 이제 유가가 어떤 조금 더 소폭 안정세를 보여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현재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 가격은 26,000원 정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을 탑픽 종목 역시 뭐 지금 항공주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대한항공이겠죠. 아시아나 항공과의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 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화물 쪽의 실적이 잘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효과들도 있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으니까 대한항공 함께 저희도 잘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또 돈 되는 섹터 가보겠습니다. 박근호 위원의 두 번째 선택은 뭘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JP모건을 주목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뭐 사실 앞에서 앵커 브리핑도 했지만 JP모건이 우리 시장을 지금 매우 좋게 보고 뭐 적극적으로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하라라는 식의 사인을 줬어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남자분들 이제 카드 칠 때 뭐 이렇게 계속 한돈을 올려가는 걸 이제 레이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네. 증권사들이 이걸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누가 먼저 최고점을 일단 어떤 발표를 하는 선점을 하느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이제 앵커께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셨었는데 15,000포인트 일단은 뭐 낙관적으로 봤을 때 15,000포인트,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2,500,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안 좋았을 때 하단을 8,000으로 잡았다는 게 상당히 좀 이채로운 부분이긴 하죠. JP모건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호하는 주식, 이제 비선호하는 주식을 발표를 했는데 선호하는 주식을 발표를 한 이유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가는 주식이 계속 간다.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여러 개 짜지 말고 특정 종목에 소수 종목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한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이제 덧붙이기도 했었죠. 일단 JP 모건 쪽에서 선호하는 종목군들 보면 아까 이제 앵커께서 정확히 다 짚어주셨는데 좀 약간 재방송 같긴 합니다만은 좀 특이한 부분은 하이닉스가 빠져 있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네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다음에 현대차, 삼성생명, 한화에어로, 그다음에 KB금융, 뭐 현대일렉, APR, 이수페타 이렇게 각 섹터별로 대장주들만 뽑아놨는데 각 섹터별로 하나만 좀 꼽아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두 개를 꼽지 않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JP모건 삼성전자가 더 낫다라고 아마 그 표현을 좀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선호 쪽에서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JP모건이 안 좋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안 좋은 건 아니죠. 이제 JP모건이 좀 비율을 안 좋게 보는 거죠. 세 가지 종목 정도를 우리 한국 시장에서 1,500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안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뭐 표현을 한 건데요. 카카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보험 쪽에서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현대해상을 좀 찍어서 이 세 종목은 우리는 좀 안 좋아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우선 선호하는 종목으로 꼽은 것 중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시는지 체크 좀 해볼까요? 일단 좀 비선호 종목 중에 비선호부터 볼까요? 네, 하나 좀 골라봤습니다. 카카오. 카카오. 네, 오늘 6년 신저가 갱신했죠. 일단 네. 굉장히 안타깝고 한때는 좀 국민주였었고 사실 카카오 없으면 시장에서 코로나 때 이제 좀 약간 뭐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주식인데 32,000원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이고 코로나 때 고점에서 1억을 매수를 했으면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남을 정도로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슈는 좀 마스턴 캐피탈 인수 추진하면서 이제 카카오 뱅크죠. 일단 캐피탈을 본격 진출한다는 부분. 저는 이게 좀 약간 물론 뭐 카카오의 계열사들은 한때 100개가 훨씬 넘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본업에서 사실 AI를 지금 그렇게 두각이 안 나타난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계열사가 147개에서 현재 100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94곳으로 감소를 했고 쪼개기 상징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실적은 그래도 뭐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매출도 11%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66% 늘어났다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약간 먹혀줘야 되는데 너무 좀 주가 흐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화장품 쪽에서 지금 시가총액에서 이제 대장이죠. 그래서 APR도 상한가를 좀 가야지만 정고점 정도 오는 수준이고 이제 공급 채널이 이제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분입니다. 화장품은 뭐 온라인에 집중한다, 오프라인에 집중한다,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서만 판다 이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이 팔아야지만 이게 가장 좋은 부분이죠. 일단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베스트 100 중에 8개가 일단은 APR 거고요. 일단 뭐 배당과 자사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JP모건이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호, 비선호 하나씩 봤습니다. 카카오는 아쉽고 APR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JP모건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러면 이 아까 JP모건이 픽한 종목들 중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좋은 건 뭐라고 보세요? 탑픽. JP모건이 삼성전자를 택하고 SK는 뺀 부분이 이 종목 때문인 것 같은데 SK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주사? 네, SK가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상 네. 가장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SK가 이제 그룹 전반적인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이제 지분 가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JP모건이 주목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스퀘어가 이제 하이닉스 20% 갖고 있죠. 누구나 다 아시듯이 스퀘어는 이제 SK가 3분의 1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SK텔레콤도 30%,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뭐 큰 도움은 안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34% 정도 갖고 있죠. 지금 SK 스퀘어도 마찬가지고 삼성 쪽 지분 갖고 있는 이제 삼성생명, 물산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인 분석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SK 그다음에 SK 스퀘어 주가를 이끌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뭐 몇 분기에 무슨 실적이 나왔고 전 분기 대비해서 몇 % 좋아졌다.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장이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SK를 볼 때 뭐 어디에 지분을 얼마만큼 갖고 있다. 뭐 1분기 실적이 계열사들이 좋아져서 얼마만큼 뭐 낙수 효과가 있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SK 하이닉스 주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견조한 실적과 모멘텀이 바탕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SK 하이닉스도 관련주들 마찬가지고 네. 이제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뒤용박할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뜻으로 일단 가격적인 전략 한번 좀 잡아본다라고 하면 일단 오늘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SK가 상당히 견조하죠. 일단 현재가 전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목표가는 95만 원, 손절가는 75만 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SK 하이닉스가 워낙 잘 가니까 그 지분을 갖고 있는 SK 스퀘어가 또 잘 갔고, 그 SK 스퀘어의 또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SK 지주사도 잘 가고, 이런 계속 낙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데 SK 지주사를 JP 모건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 혼조세 마감에 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 오전부터 좀 빠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수의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8에서 9%대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1%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 사이에 이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7%대 현재 하락하면서 8,200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그래도 약보합권까지 좀 거래를 유지하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나 싶었는데 12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5%대 하락으로 거래 이어갑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지수에서는 이번 주 내내 6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5조 1천억 원대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도에 맞서서 오늘은 개인이 홀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제는 좀 팔자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6천억 원대, 6조 원대 현재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이 5천억 원대 현재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특징 테마도 만나보시죠. 일단 첫 번째 테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소부장단,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그래도 좀 탄탄하게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익 IPS가 현재 5%대 상승하면서 16만 2,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17%까지 튀어오르면서 이 코스닥 시가총액 5위 자리에 다시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테스는 8.61% 상승하고 있고 VM은 이 식각 장비 관련 업체인데 4.6% 상승합니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대규모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제 8% 가까이 정말 크게 빠졌었죠. 오늘 그래도 강보합권에 거래되나 싶더니 장중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혼조세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4% 하락하고 있고 심택은 이 상장 국민 상장 펀드 관련해서 저리대출 기대감 받아갔는데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1%대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테마로는 이 반도체 호남권 관련한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 훈풍이 현재 이 호남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기업이 함께 이 광주 전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라는 소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무려 300조 원 규모고요. 이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 AI 데이터 센터까지 모두 합쳐져 있는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건설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 평상시에 이 좀 건설 관련한 이 모멘텀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현재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지역의 지분 가치나 이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일단 금호건설과 남아토건, 남아산업 모두 이 호남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 업종이고요. 현재 모두 상한가입니다. 광주 신세계는 7월 1일자에 이제 전남 광주특별시가 출범되는데 관련해서 대기업 투자 유치도 많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 기대감 받아가면서 현재 2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보혜 양조는 광주 전남권의 부동산 가치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9%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만나서 구체적인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밝히겠다고 알렸습니다. 관련 소식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후장 흐름 만나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은데요. 종목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시장의 분위기는 또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과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을 봐야겠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은데요. 이 종목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번 주만 해도 지금 막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발동을 했고 삼성전자만 따져도 화요일 날 10% 하락을 했다가 어제 또 반등했다가 오늘은 또 지금도 9%가 떨어지고 이게 막 들쭉날쭉한데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시장이 지금 심리가 투심이 굉장히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죠.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니케이도 좀 빠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니케이도 4% 넘게 빠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최근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공통되게 이제 거침없이 달려왔던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하반기를 앞두고 조금 이제 변동성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여러 종목들이 이미 변동성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상당히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는데요. 일단 펀드멘탈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슈퍼사이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애플이 일단 가격을 올렸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지만 그건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슈퍼사이클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전직스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찾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삼전닉스를 지금 팔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파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차트가 제가 아까 이제 보는 시각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34, 5만 원대 벽이 이제 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지금 팔아야 되느냐? 저도 삼성전자를 팔아야 된다는 생각은 아직은 좀 이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방송에서 제 개인적인 유튜브인 최양조 TV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들은 40만 원 넘어가서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 조금 호흡을 좀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그 서킷 브레이크 걸렸고 오늘도 서킷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서킷이 걸리기 시작하다 보면 단기간의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샀다. 물론 이제 그 서킷 걸렸을 때 화요일 날 사신 분들은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웃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내가 괜히 샀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고 내가 좀 서두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는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나면 그때는 밀릴 때 사는 게 아니라 밀릴 때 오히려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게 또 우리 투심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조금 호흡을 좀 넓게 가져가야 된다. 하지만 결론은 그래도 사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그렇지만 언제 사느냐? 30만 원이 부근에 오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32만 7천 원이니까요. 애매해요. 좀 애매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사기도 좀 모호하고 파는 거는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이 갖고 왜냐하면 펀드멘탈이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그 변동성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안전 자산으로 보는 것이 이제 달러, 금 이런 것들을 보지만 네. 실적이 가장 큰 안전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가장 큰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실적이 살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뷰는 쉽게 바꾸기 어렵다. 애증의 삼성전자가 돼버린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모아가든지 아니면 조금 호흡을 좀 길게 가서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50만 원 간다 이렇게 마음 먹으셨던 분들은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일단은 첫 번째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고 다 지금 올라타야 되냐 없는 분들이라는 거는 또 이것도 약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라는 의견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 저 친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딱 그런 구간입니다. 이게 참 팔자니 파는 신호도 안 나오고 사자니 아직 사자는 그 강력하게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가 없을 때는 관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는 머릿속에 뭐가 있죠? 실적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삼성전자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버텨주는 것이 우리 지수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이 좀 복잡한 상황인데 일단은 조금 더 추이를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첫 번째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 또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이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닌 이상은 다 빠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예. 하나도 예외 없이 거의 다 빠지고 있거든요. 예. 이러니까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다르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나 싶은 마음도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로직스도 저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최근에 있어서 50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팔았는데 삼성바이오는 언제부터 사기 시작했냐면 5월 28일부터 네네.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다른 것들은 다 우하향하고 있죠. 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저점 같은 경우 우리가 딱 찍었을 때 보면 일단 120만 원이 저점이었습니다. 지금 1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오히려 올라와 있어요. 그러네요.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종목들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약간은 좀 꿈틀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오늘은 뭐 시장에서 폭우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다 빠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테오젠만 쳐다보는 상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7월 중순서부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삼성바이오,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거의 뭐 한 80%의 차트가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보면 관심이 많은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다, 아니면 뭐 우리가 신산업과 관련이 있다, 로봇과 관련이 있다, 그런 재료가 있는데도 다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거는 시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교롭게 삼성그룹주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번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